안녕하세요. 시선 파트너즈 전민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책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난 시간에는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다른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증기관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 거는 이 보증기관들은요, 중진공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진공의 일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라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도 나라에서 이제 직접 들어오는 거고요. 그 기관 명의로 해서 들어오는 거고, 오늘 설명드릴 대부분의 기관들은 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증서라는 걸 발급을 받고요.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은행을 가셔가지고 자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라던가 이런 걸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네, 중진공이나 소진공을 이용하지 않았어도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느 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오세요. 아니면은 은행에서 이런 기관들의 문의를 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보증서가 담보가 되는 거고요. 이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못 갚는 상황이 된다면 이 보증기관에서 대부분 은행들에게 대위 변제라는 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 상황이 되면 일단 사업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지만 어쨌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시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첫 번째는 신용보증 기금이고요. 말 그대로 신용을 보증으로 보증해서 네, 보증서를 발급을 해 드립니다. 뭐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신용을 보증으로 하기 때문에 뭐 매출액이 높다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들도 물론 특례 상품이라던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아무래도 고용을 많이 했다던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제일 핵심 타겟은 신용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고 뭐 재무제표가 좋은 경우에 네, 이쪽에서 보증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증 잔액이 61.5조 원이고요. 보시면 뭐 대출에 관련된 보증이라던가 뭐 제2금융보증, 뭐 상거래 담보보증, 어음보증 해서 쭉 납세 보증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는 같은 기업당 뭐 30억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고요.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 원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증 한도가 30억 원이라고 뭐 무조건 다 30억 원을 해주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지금 빨간 박스에 보시면 운전자금 보증 한도는 매출액 한도와 자기자본 한도 중 적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교과서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이부 뭐 어쨌든 정책 우선도라던가 뭐 그 전에 중진공에서 말씀드렸던 정책 우선도라던가 이쪽 KPI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못 나갈 수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어쨌든 교과서적으로는 매출액 한도, 예, 우리가 직전 연도 총 매출액의 추정 매출액의 2분의 1, 많게는 50%, 적게는 6분의 1 이내에서 한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자본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보통 법인인 경우에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금이 뭐 자본금의 300%, 뭐 자본금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3억 이내에서 네, 둘 중에 비교해서 그 중에 적은 금액이 보통 운전자금의 보증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증이 되고 그 보증서가 발급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보증서 발급된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진공이나 소진공이랑은 조금 다른 경우는 일단 실제로 금리가 정해지는 거는 은행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가 또 따로 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일반 자금에 비해서 사업용 자금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개인이라던가 뭐 이렇게 대출을 했을 때보다는 금리가 좀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진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금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중진공보다는 매출액에 따라서 맥시멈 한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보증 이번에는 기술보증 기금이고요. 앞에는 신용보증 기금이었고, 네, 신용을 담보로 하고 기술보증 기금은 말 그대로 기술을 담보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3년 기술보증 잔액은 28.7조 원이고요. 실제로 기술을 담보로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좀 더 높은 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도 물론 기술을 담보로 하는 IP 보증 상품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기술보증기금이 전체적으로 기술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고 조금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기술력이 입증할 수 있는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이쪽을 두드려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지원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신고랑 동일하고요.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한도 자체가 물론 뭐 중진공이랑 아예 중진공 한도랑은 별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도 자체가 중진공이랑은 겹치지 않고요. 물론 부채 비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겠지만 중진공이랑 기보 신보 재단은 겹치지 않지만 앞에서 봤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뭔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뭔가를 다시 받기는 좀 힘들고요. 또 신보에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보에서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물론 대환자금까지 해가지고 양쪽을 갈아타는 경우는 가능은 하지만 어쨌든 양쪽 다 중복 보증은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지역 신용보증 재단인데요. 앞에서 봤던 기술보증 기금이나 아니면 신용보증 기금과 다르게 약간 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네, 단체 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동일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한도가 상당히 좀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증 한도는 앞에서 보셨을 때 보시면 뭐 30억, 그다음에 시설 자금 같은 경우는 뭐 60억에서 100억 이런데 실제로 동일 기업당 최고 8억 원까지가 되어 있고요. 매출액 한도를 적용해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단기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그리고 기타 업종은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주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는 8억 원이라고 돼 있기는 한데 대부분 신용보증재단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뭐 많아야 1억, 네, 특수한 케이스에서 2억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앞에서 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은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네,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네, 그 안 되는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뭐 자금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 소공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네, 여기도 직접 대출이긴 한데 대부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보통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니면 소공인 특화자금은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대출 한도를 보시면 업체당 5억 원, 네, 운전자금은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확실히 좀 금액 자체가 적죠. 다른 기관에 비해서. 어쨌든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상공인 시장공단을 10인 미만이다라고 하면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잘 생각해 보시면 앞전 시간에 봤던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우리가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제조업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있고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성장 촉진 자금이라고 해서 업력 3년 및 3년 이상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 및 도입 예정인 소상공인,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에서 저신용, 신용평점 이렇게 이하 소상공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이라던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이라고 해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졸업하고 1년 이내 창업하신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일부는 직접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아니면은 대부분 자금은 소상공인 자금은 좀 많은 부분들이 대리 대출,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를 보시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도는 확실히 중진공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매우 작다. 네, 그래서 보통 소상공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시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이 두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도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진공이라던가 기보, 신보 이쪽이 한도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자금이 있는데요. 요 지역 자금은 관할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관할 시 이런 쪽에서 이제 지역 기관에서 이제 나오는 자금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리가 매우 저렴합니다. 네. 금리가 매우 저렴한데요. 보통 육성기금 해가지고 대출 금리에서 연 1.5%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0.8%대 금리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진짜 높아봤자 2%대 자금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대부분이 이게 다른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자를 2차 보전을 해주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도 재단이라던가 아니면 시형보증 기금이라던가 다시 이런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통하셔야 되고요. 대부분 이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제 지정돼 있는 은행을 통해서 가서 상담을 하시면 이 은행들에서 이제 다시 보증기관을 통해서 그 보증서를 받아 오시면 그 은행들에서 직접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이 지역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저렴한 금리가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도 보증서를 좀 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흔히 쓸 수 있는, 물론 이 외에도 업종에 따라서는 농신보라던가 다른 신보기관들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 받으려면, 아니면 어쨌든 이거를 항상 내가 찾아갔을 때 받지를 못하고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피드백이라던가 상담 요청은 여기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